오늘은 최인호의 소설 타인의 방 발단 부분과 전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개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짧아요. 분량이 적어. 그러다 보니까 따로 끊어가지고서나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단과 전개 요걸 하나의 영상으로 묶고, 위기는 또 상대적으로 많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위기 부분을 하나의 영상으로 묶고, 그 다음에 절정과 결말 요걸 하나의 영상으로 묶어서 본문은 3개의 영상으로 나눌 생각입니다. 자, 발단 부분은요, 출장에서 돌아온 그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 다음에 시끄럽다고 동네 사람들하고 다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전개 부분은요, 집 안으로 들어온 그가 아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현대인의 소외의식을 다룬 심리주의 계열의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제는, 핵심 테마는 이쪽일 거고요. 그 다음에 형식상의 특징은 이쪽이겠네요. 출장에서 돌아온 그, 자, 이게 중심인물이고요. 자신의 방임에도 불구하고 우울하고 고독해한다. 마침내 주인공의 불안 심리가 자신의 방 내부의 모든 사물들에 투영되어 사물들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비현실적인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거네. 그죠? 물건들이 막 움직인대.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은 이제 어제의 사물이 아니며 낯설고 불편하다. 곧 내 방이지만 사실은 내 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 타인의 방이 된 것이다. 인간적 유대가 없는 생존 공간인 아파트라는 상징적 공간을 통해 이웃과의 단절,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의식,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는 방금 거리에서 돌아왔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리라고 하는 것은 길바닥, 즉 집 밖의 공간으로서 일종의 일터 내지는 직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읽어보면 출장을 갔다 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하루, 그냥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며칠 있다가 온 걸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마 밖에 나가서 출장 가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버릴 것 같았다. 그는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올라서 자기 방까지 왔다. 잠깐, 요거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 없어요?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될 텐데.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방까지 왔대요.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자기 집까지 왔다 그러죠? 자기 집까지 왔다 그러는데 이 소설은 이것을 방까지 왔다라고 한다. 이 부분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는 운수 좋게도 방까지 오는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했었고 아파트 복도에도 아무도 없었다. 어디선가 시금치 끓는 냄새가 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지금 며칠 동안 출장을 갔다 왔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밖에 있다가 거리에 있다가 집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변변한 집밥을 먹지 못했을 거란 말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지친 몸을 이끌고서는 어디로 오고 있어? 지금 집으로 오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디선가 시금치 끓이는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이 시금치 끓이는 냄새는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는 그러한 냄새라고 보면 될 거야. 그죠? 자, 이게 뒤에 있는 내용, 이 그가 집으로 들어가,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내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는 영상 처음 머리에서 어떤 내용이다라고 간단하게 보여준 것처럼 아내가 없다는 사실. 누구는 집에서 시금치 끓이는 냄새와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누구는 집에 들어가 봐야 아무도 없어. 즉, 후각적 심상을 이용해서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아내가 없는 화자의 고독과 대비되는 인간적 삶의 모습이다. 후각적 심상이다. 그는 방문을 더듬어 문 앞에 프레스라고 쓰인 신문 투입구의 안쪽에 있는 초인종을 가볍게 두어 번 눌렀다.
그리고 이미 갈라진 혓바닥에 아린 감각만 주워오던 담배꽁초를 잘 닦아 복도에 던져버렸다. 이게 가능해? 지금은 불가능하죠? 지금은 불가능하고, 그 당시 70년대에서는 이게 가능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는 아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 아내가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아내가 문을 열어주기를. 문을 열고 다소 호들갑스럽게 떨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를 맞아주기를. 이게 이제는 그가 바라는 가정의 모습, 아내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귀를 기울이고 마지막 남은 담배에 불을 당겼는데도 방 안쪽에서는 소식이 없었다. 그는 다시 작은 철제 아가리 속에 손을 넣어 탄력감 있는 초인종을 신경질적으로 누르기 시작했다. 띵동띵동띵동띵동 뭐 이런 거야, 그지? 손끝에 가벼운 경련이 일었다. 그리고 그는 또 기다리기 시작했다. 이젠 나오겠지. 처음에 그는 초인종이 고장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다. 그러나 그가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아득한 저편에서 희미한 소리가 반영되어 오는 것. 희미한 소리가 반영되어 온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렇지, 메아리가 난다는 거야.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건 초인종이 고장난 것은 아니죠. 필시 그의 아내가 지금쯤 혼자서 술이나 먹고 그리고 빨가벗은 채 골아 떨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건 그가 추측하는 거죠, 그죠? 본 건 아니야. 그가 추측하면서 우리는 아내의 일상적 모습, 평소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나는 잠이 들어버리면 귀신이 잡아가도 몰라요. 아내는 그것이 자기의 장점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었다. 자, 여기 나는 큰 따옴표가 딱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죠? 큰 따옴표가 딱. 그래서 그는 분노를 느끼며 문 안 열어준다고 분노까지 느껴? 열쇠 들고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어쨌거나 간에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그의 감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숫제 5분 동안이나 초인종을 손에 밀착시키고 방 저편에서 둔하게 벨소리가 계속 울리는 것을 초조하게 느끼고 있었다. 물론 그의 방 열쇠는 2개로 하나는 아내가 가지고 있고 그 열쇠 따고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계속 신경이 쓰이네. 뭐가? 자꾸 집 열쇠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방 열쇠라고 그래요. 굳이? 그래.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분명히 집 열쇠인데. 또 하나는 그가 그의 열쇠 꾸러미 속에 포함시켜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암튼 간에 집 열쇠를 하나는 아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지금 그는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들어갈까? 그거는 결국 집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내가 마중 나오기를 바라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싶은 거고 진짜 아내가 나를 위하여 맞이해서 나오는 그것을 바라고 있다. 어떤 가족적인 모습, 인간적인 모습,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형성된 모습, 이걸 소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하기만 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의 열쇠로 방문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뭐예요? 아내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어느 편이냐면 그런 면에서는 엄격해서 소위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내의 도리이며 적어도 아내가 문을 열어준 후에 들어가는 것이 남편의 권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문을 열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다. 즉 아내로부터 인간적인 어떤 채취,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밖에서의 어떤 고달픈 삶, 현실에서의 어려움, 그 다음에 고독감 이런 거를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서 극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 파트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거리에서 돌아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는 그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자, 다음 봅시다. 그래서 그는 이번엔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감정이 격해지는 거야. 그죠? 왜 안 나오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두드렸지만 나중에는 거의 부숴버릴 듯이 문을 쾅쾅 두들겨대고 있었다. 온 복도가 쩡쩡 울리고 어디선가 잠을 깬 듯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결국은 자신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 방해받는 거죠. 그러자 아파트 복도 저편 쪽에 문이 열리고 파자마를 입은 사내가, 파자마라고 하는 건 잠옷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쪽을 기웃거리며 내다보았는데 그것은 그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야. 그죠? 쫙. 왜냐하면 그는 남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방의 사람들도 다, 여기서 또 나왔네요. 다른 집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방의 사람들이야.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나 그러나 경계하는 듯한 어떤 얼굴로, 숫돌 같은 얼굴. 자, 이 표현은 비유법이 참 생소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숫돌 같은 이라는 표현은 거의 안 썼던 것 같은데, 암튼 간에 숫돌처럼 어두운 표정을 한 얼굴하고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일종의 경계심이죠. 여보세요. 마침내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여인이 나무라는 목소리, 화내는 목소리죠. 시끄럽다 이걸 거예요. 그 집에 무슨 볼일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집의 주인임을 모르는 거죠. 자, 이 여인은 방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집이라고 표현하네요. 암튼 간에, 자, 여인은 무슨 볼일이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그가 이 집의 주인임을 모르고 있고 그것은 이웃간이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No, 아닙니다. 그는 필요했으나 상냥하게 웃으면서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 것을 계속하면서 말을 했다. 그 집에는 아무도 안 계신 모양인데 혹시 무슨 수금 관계로 오셨나요? 무슨 돈 받을 일이 있어서 오셨나요? 한마디로 제3자, 그 집 식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업무적인 일 때문에 돈 받을 일이 있어서 왔느냐라고 질문이에요. 아닙니다. 그는 그를 수금사원으로 착각해 한 여행용 가방을 축혀들며, 여행용 가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여러 날 출장을 갔다 온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적당히 웃었다. 그런 일로 온 게 아닙니다. 여보쇼, 이번에는 파자마를 입은 사내가 손목 매듭을 뚝뚝 꺾으면서 라고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소리가 안 나네. 하여튼 손목 매듭을 꺾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이겠고요. 슬리퍼를 치르 끌며 다가왔다. 벌써부터 두드린 모양인데 아무도 없는 것 같소. 그러니 그냥 가시오. 덕분에 우리 집 애가 깨었소. 아니 자기 내 집 내 초인종 눌렀는데 나보고 가라면 어디로 가라는 거야. 아무튼 간에 sorry, 미안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 하지만 그는 정말 더러워서 침이라도 뱉을 심산이었다. 왜? 기분 나쁘거든. 여기는 내 집이거든. 내 집인데 내가 내 집에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겠다는데 웬 난리야. 그것도 이웃이. 거기다가 처음 보는 사람. 언제부터 이런 사람들이 살았어? 처음 보는 사람이 다짜고짜 승질부터 내니까 화가 확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의 캐릭터가 이웃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막걸리 한잔하고 오고 가며 인사하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상황 설정은 어떻게 본다면 어떤 고독 내지는 소외의식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말입니다. 그는 방귀를 끼다 들킨 사람처럼 무안해하면서 주머니를 뒤져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그리고 그는 익숙하게 짤랑대는 대여섯 개의 열쇠 중에 아파트 열쇠를 손에 감촉만으로 잡아들었다. 전 이 집 주인입니다.
뭐라고요? 여인이 의심스럽게, 왜 의심스러워? 본 적이 없거든. 그 다음에 열쇠 있으면 따고 들어가면 되거든. 그를 노려보면서 높은 음을 발했다. 당신이 이 집 주인이라고요? 한마디로 그의 정체에 대한 의심이죠. 그런데요, 그는 대답하였다. 아니 뭐 의심나는 거라도 있습니까? 여보쇼, 아무래도 사내가 확인을 해야 마음을 놓이겠다는 듯이 다가왔다. 사내는 키가 굉장히 큰 거인이었으므로 그는 사내를 올려다 보았다. 우리는 이 아파트에 거의 3년 동안을 살아왔지만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소. 확실하네요. 그죠? 3년 동안 본 적이 없다는 걸 보니까 이웃 간의 관계 단절이고요. 파편화된 현대인의 모습일 거예요. 뭐라고요? 그는 튀어오를 듯한 분노 속에서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뭘로 보고 있는 거야? 그렇지, 띡, 도둑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건 짜증이 확 나지. 신음소리를 발했다. 당신이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래, 이 집 주인을 당신 스스로 도둑놈이나 강도로 취급한단 말입니까? 나도 이 방에서 3년을 살아왔어. 그런데도 당신 얼굴은 오늘 처음 보고, 그렇다면 당신도 마땅히 의심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겠어? 그래, 나 본 적 없어? 그래서 나 도둑이야? 나도 너 본 적 없어. 그래, 너 도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피장, 파장이죠. 그래요, 이건 피장파장의 논리예요. 이 피장파장의 논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야? 결국은 너나 나나 따로따로 남남, 그죠? 일종의 개인주의고요, 소외의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이 나를 모함해, 오해를 해. 나도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너를 그렇게 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도 당신 얼굴을 처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상대방이 어떤 개인주의고 그 다음에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다면 나도 그렇다는 거죠. 즉 그 역시 이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작가는 현대인의 본질적인 문제를 개인주의와 소외의식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 요거 챙겨놓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별표 빵. 어쨌든 사내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당신을 의심하는 것은 안 됐지만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 보시오. 의심받는 게 더 열받지. 근데 이 사람은 뭐야?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즉 상대보다 자신을 먼저 우선시하는 태도예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는 화가 나서 투덜거리며 방문 열쇠 구멍에 열쇠를 들이밀었다. 방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그런데 계속 집 현관 열쇠 구멍을 방문 열쇠 구멍이라고 해요. 정 못 믿겠다면 따라 들으시오. 증거를 배주겠소.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컴컴하였다. 여보! 제기를 겨우 돌아왔어. 제기를. 그런데 두둥 아무도 없다니 헐. 출장에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네요. 즉 아내가 없는 거야. 거기서 고독감을 느낀다. 그래서 심한 고독을 느꼈다. 고립감과 소외감. 그는 벌거벗은 채 스팀 기운이 새어나갈 틈이 없으므로 후덥지근한 거실을 꽁꽁 문 닫았다는 거죠. 철책에 갇힌 짐승처럼. 그렇죠. 자신의 처지와 심리, 신음을 해가면서 거닐었다. 가구들은 며칠 전하고 같았으며 조금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자, 여기까지가 발단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아내가 나오지 않아 계속 초인종을 누르자 이웃과 갈등을 겪게 되는 그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기는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여기 공간적 배경이 어딥니까? 아파트죠? 그래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복도 저편에 문이 열리고 파자마를 입은 사내가 이쪽을 기웃거리며 내다보았는데 그것은 그 사람 한 사람뿐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 아파트에서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뭐라고요?
자, 이렇게 돼요. 자, 아파트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아파트가 되게 흔하긴 한데, 그죠? 흔하긴 한데, 예전에도 뭐 그렇긴 하겠지만, 아파트라는 것은 현관을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버리면은 바깥하고 완전히 단절되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전혀 없는 구조예요. 즉, 외부와 철저하게 고립된 구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공간이고, 그 다음에 단절된 인간관계와 그 다음에 소의 의식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파트를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단독주택 같으면 어때요? 담 너머로 부르면 되거든요. 단절된 건 아니거든. 그죠? 근데 우리는 계속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의문을 가졌던 거. 도대체 그는 왜 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간다고 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가 방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한 군데인가 두 군데밖에 없고 다 서술자가 방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그가 들어간 곳은 방인가요? 집인가요? 이거는 살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는 분노를 느끼며 숙제 5분 동안이나 초인종의 손을 밀착시키고 어디로? 방 저편에서 둔하게 울리는 벨소리를 초조하게 느끼고 있었다. 물론 방 열쇠는 2개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가 얘기할 땐 좀 달라요. 전 이 집 주인입니다. 이거는 그가 한 말이 아니죠. 서술자의 서술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가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집인 거예요. 그죠? 전 이 집 주인입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현실은 뭐야? 방인 거예요. 그가 원하는 건 뭐였죠? 아내가 나와서 자신을 맞아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죠? 아내가 없지요. 이거하고 대응을 시켜봐요. 그러면 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가족 구성원들이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서로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집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없는 단절된 상태, 이걸 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방송? 설명? 그래서 설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서 살고 있나요? 방에서 살고 있나요? 그가 집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르지만 아내가 나오지 않고 시끄러운 초인종 소리 때문에 이웃들과 갈등하는 장면에서 자신이 집 주인임을 밝힙니다. 물론 서술자는 그의 방 열쇠라고 해서 그가 들어가고자 하는 곳이 방임을 말하지만 그는 분명 전 이 집 주인입니다 라고 해서 자신이 들어가고자 하는 곳은 집임을 밝힙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현실과 그 다음에 소망이 다른 거야. 아내가 방에 없음이 밝혀지고, 그러니까 아내는 집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곳을 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는 아내가 맞이하는 집으로 들어가기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 길을 겨우 돌아왔어. 그런데 제 길을 아무도 없다니 라고 말하면서 심한 고독을 느낍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집은 즐겁고 아늑한 공간을, 방은 낯설어진 공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며 집은 아파트를 자신의 집의 아래에 있다고 보는 의식의 표현이고 방은 단순히 외부 숙소와 같은, 한마디로 어디 출장 가서 잠깐 쉬는 모텔과 같은 뭐 이런 이질성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은 타인의 집, 다른 사람의 집이 아니라 타인의 방이라고 본 겁니다. 자, 오자은 교수의 사무라이 양가성 연구라고 하는 논문, 거기에 있는 걸 살짝 차용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전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 부분 볼게요. 전개 부분. 그는 구두를 벗고 스위치를 찾으려고 벽을 더듬거리며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이겠지. 방 안은 어두웠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의 기대감이 완전히 좌절된 거예요. 일종의 고독감이에요. 그는 너무 피곤해서
퉁퉁 부은 다리를 질질 끌며 간신히 벽면의 스위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힘껏 올려붙였다. 접촉이 나쁜 형광등이 서너 번 채집병 속의 곤충처럼 껌뻑거리다가는 켜졌다. 불이 갑자기 너무 갑자기 들어온 기분이어서 잠시 동안 뭐 했어요? 그렇죠. 낯선 곳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에만 없는 게 아니라 집도 낯설어 자신의 집에서조차 뭘 느끼고 있는 거야? 그렇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때 그는 아직도 문 밖에서 사내가 의심스럽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는 조금 어처구니가 없어서 방문을 꽝 닫아버렸다. 왜?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쾌감이죠. 그때 그는 화장대 거울 아래 무슨 종이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그는 힘들여 경대 앞까지 가서 이때 경대라고 하는 것은 거울 같은 걸 세워놓는 조그만 가구죠. 협탁 비슷하게. 이런 거 이제는 서랍이 있는 가구 이런 걸 경대라고 합니다. 그냥 거울 앞에 가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종이를 주워들었다. 여보, 오늘 아침에 전보가 왔는데 친정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잠깐 다녀오겠어요. 당신은 필요하실 테니 제가 출장 가신 걸 잘 말씀드리겠어요. 편히 쉬세요. 밥상은 부엌에 차려놨어요. 당신의 아내가. 아이고야. 이게 메모 내용이네요. 그죠? 이게 메모 내용이니까 결국은 아내는 친정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잠깐 나간 거군요. 그러니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나올 수가 없었던 거군요. 결국 이 메모를 통해서 아내가 없음이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울분에 차서 한숨을 쉬면서 발소리를 쿵쿵 내면서 한없이 잠겨 들어가는 피로를 느끼면서 코트를 벗고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를 벗는 이러한 작업들을 매우 천천히 계속하였으며 그리고는 거의 경직이 되어 뻣뻣한 다리를 접는 나이프처럼 굽혀 바지를 벗고 화를 내면서 옷장 속에 걸었다. 그때 그는 거울 속에 주름살이 잔뜩 그려진 늑수그레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 늑수그레한 남자가 누군데? 그렇죠. 자기 자신이죠. 그는 공연히 거울 속의 자기를 향해 맹렬한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자, 여기까지를 한 센텐스로 본다면 집 안으로 들어왔으나 아내의 부재를 알게 된 그의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전개 부분은 좀 짧아요. 그죠? 짧고 결국은 집 안에 들어와서 아내가 없다는 사실을 메모를 통해 확인하는 그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제 아내가 없다면 없는 건데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늑스그레한 젊은 남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향해 맹렬히 욕을 퍼붓고 이럴까요? 이건 일종의 자기 혐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는 거울 속에 주름살을 잔뜩 그린 늑수그레한 남자를 발견했고 맹렬한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제기럴, 겨우 들어왔어. 제기럴, 그런데도 아무도 없다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그가 거울 속에 비친 남자를 보면서 일종의 뭘 느끼는 장면이야? 혐오감을 느끼는 장면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 늑스그레한 남자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욕을 하는 거야. 일종의 자기 혐오고요.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상실된,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상실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또는 그는, 여기 이 소설에서 그는 아내가 문을 열고 맞이하는 집,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을 내가 군림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군림한다라는 것은 뭐 억누르다 이런 개념보다는 함께하고 같이 있다라는 거.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음식을 만들고 밥을 먹고 하는 거.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삶이 긍정적인 삶이고 나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 화가 나면서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된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발단, 출장에서 돌아온 그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고 너무 시끄럽게 눌러서 이웃들과 갈등을 하는 장면과 전개, 집 안으로 돌아온 그가 아내의 부재를 알게 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